베트남을 처음 가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엄청난 오토바이의 행렬일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의 행렬입니다. 도대체 왜 베트남에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을까요? 단순한 교통수단일까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 국가는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자동차는 꿈조차 꾸기 힘든 사치품이었죠. 그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오토바이. 값싸고 튼튼하고 연비까지 좋은 오토바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혼다와 야마하, 그리고 값싼 중국산 오토바이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사람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부족이 더해졌습니다. 버스는 불편하고 지하철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보니 결국 오토바이가 개인 대중교통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하죠. 기름값은 적게 들고 세금과 주차비는 싸고 자동차 한 대 값이면 오토바이 5대를 산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요? 아버지가 출근할 때도, 어머니가 장을 볼 때도,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줄 때도 항상 오토바이가 함께합니다. 심지어 결혼식 행렬조차 오토바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한때 오토바이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혼다 오토바이를 타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오토바이는 자유와 개성의 상징이며 패션 아이템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새옴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오늘날의 그랩바이크의 원조격인데요. 출퇴근길, 시장, 관광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바로 베트남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오토바이 물결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끝없는 교통체증, 그리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베트남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위험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는 대중교통 확충과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노이와 호치민 곳곳에서는 전기 스쿠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강렬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나의 자유다. 이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 생존의 수단이었고 도시구조에 최적화된 발이었으며 가정을 지탱하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유와 성공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만약 여러분이 베트남을 여행하게 된다면 길 위에 수천 대 오토바이 속에서 이런 역사와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오토바이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베트남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